저는 인생의 가치관이 자유예요. 아, 네, 그래서 자유를 지금 자유롭지 향해서 않으신가요? 갇혀 계신가요? 자, 인사는 안 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백조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대화하듯이 하냐고 해놓고선 카메라 보고 있으면 저는 뭐 어딜 보고 어디 봐야 돼요? 저를 보면 됩니다. 아하. 대화하는 거니까. 카메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표정 어색해지고. 너무 처음이라서 진짜 카메라를 보고 계속 확인하게 되네. 예쁜 진짜. 표정 하지 마세요. 이상하잖아. 편하게 해요, 편하게. 알았어. 편하게. 아직 편하지 않아. 한 5번 정도 찍어야 편해질 것 같아. 편하게 합시다. 네, 좋아요.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건가요? 오늘은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좀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목표가 또 우리한테 저희가 한 9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목표거든요. 목표에 따라 정말 방향과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우리는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그런 거 얘기도 좀 여기 백조님들 어떤가? 괜찮아요? 어떤가요? 네. 백조님들에게 저희는 목표를 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좀 실천해 나가고 또 그리고 목표를 이제 처음 세우시는 분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같이 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목표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세우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냐? 네. 우선은 목표를 잘 이루는 거는 저는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 자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이나 코칭 해보면 목표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목표는 어떻게 하면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부터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가 아예 없으니까요. 잘 안 정하죠. 2025년에는 뭘 하겠다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나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도 한데 제가 코칭해드린 분들은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표를 잡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죠. 그거를 왜 못 찾을까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저도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목표하면 뭐 1등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은 해봤잖아요. 시험 점수 100점 맞아야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목표인데 그게 과연 진짜 나를 위한 목표인가,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인가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럼 진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여지는 1등 이런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그게 내면에서부터 어떻게 찾느냐, 인생에 많은 사람들 인생이 다 다양하잖아요, 모습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인생의 모습이 다른 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우선순위 되는 가치관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텐데 내가 돌아보는 거죠. 이 가치가 정말 내 인생에 맞는 건가? 그 가치 정립부터 이루어져야 결국 건강하고 되게 재밌고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인생의 가치대로 살고 있느냐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인생의 가치관이 자유예요. 네, 그래서 자유를 지금 자유롭지 않으신가요? 갇혀 계신가요? 갇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의 자유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통제받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 스스로 책임지는 게 전 자유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자유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오직 제가 주체적으로 진짜 주제를 잡고 목표를 잡고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절대적인 가치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보통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절대적인 가치관. 네. 좋네요. 네. 그러면은 뭐 혹시 올해 목표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혹시 세우는 방법 혹시 네.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방법이요? 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관을 가치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레버리지라는 책을 항상 매년 요 책을 매년 목표 설정할 때 제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가치관 5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가치관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나열하라. 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내가 어떤 거를 끝까지 계속 매길 수 있는지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3위에서 5위 정도까지는 가치관을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그리고 그걸 쭉 나열해보면 어떨까. 그게 이제 1단계로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전이 생기는 거죠. 비전? 네, 비전.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비전이 보여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비전은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가치는 안 보이잖아요. 네네. 가치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비전은 어찌 보면 좀 더 구체화되고 네. 그걸 이룬 모습. 건강함이라는 건 가치지만 내 몸무게가 딱 몸짱이 돼가지고 바프를 찍고 있는 건 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트. 세트? 네, 세트. 비전과 같이 갈 수 있는 세트, 그 보여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는데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개가 있죠. 혹시 인생 2회차 아니신가요? 왜요? 그냥 2회차처럼 사시길. 인생은 한 번이라고 하길래 네. 이 사람은 좀 2회차처럼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너무 좋지만 네. 아무튼 비전이랑 그렇게 세트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갈 수 있는 롤모델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비전이 되게 크게 좌우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 대부분 어렸을 때 우리 장래희망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죠. 과학자. 네. 근데 그 장래희망도 결국 내가 듣거나 본 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주원규 PD님은 슈퍼노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삶의 가치관에 맞게 많이 정립되어 있으면 삶이 되게 진해지는 것 같아요. 선명해지고 진해지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가치관을 이렇게 찾으셨다면 두 번째로는 내 비전에 맞는 롤모델을 그것도 역시 5분 이상 찾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서 뭐 롤모델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네, 나보다 한 뼘 앞선 사람을 찾는 거죠. 어떻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러면 회사 다니면은 과장님 외에 상사들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가치관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업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가치가 명확해지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거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롤모델을 찾으시는 거죠. 그 가치관에 맞게. 찾는다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책이나 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찾는 거. 그쵸.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찾아가는 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미국에 있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최근에 제가 목표를 잡은 게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월 1억 11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한 가지 소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10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10억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지 않은데 네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찾은 방법은 10억 이상을 벌어보신 경영자분들의 책을 읽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경영 리스트들을 뽑았고 순서대로 읽고 있거든요.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라든지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네, 그리고 그 커피 그 뭐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
커피 거시기. 네. 커피 거시기. 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네, 그런 자서전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생각이 너무 전 진짜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편협했구나.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반성과 깨달음의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억 이상 벌어본 앞서본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답습하는 거죠. AI도 그렇게 학습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그렇죠. 그 책에서 내가 정말 진한 생각을 녹여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고수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동산 지식을 다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정말 깊숙한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선 책이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분들은 너무 바쁘거나 이제 이 세상에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업무적으로 경영단에 계신 분들은 너무 진짜 초단위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차선책으로 제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건 책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빨리 먼저 답습을 하고 그걸 계속 이제 소망을 하는 거죠.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너무 베스트니까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삶을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따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선책의 방법을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따라하기를 해야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말, 행동, 그분들의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 1년의 라이프 스타일 무엇보다 그분들이 어떤 철학대로 선택되어지고 선택해서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체화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보이지 않는 거가 8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진짜 그분의 생각이나 모든 삶을 벤치마킹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건 이렇게 막 뿌띠거니 막 귀엽거니 막 이런 건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러나요? 저 본 적이 없는데 안 보셨어요? 책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짤이 많이 돌잖아요. 막 그런 분들만 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고 어떤 걸 했는지는 책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이건희 회장의 큰 모습은 그 책에서 본인이 집필한 책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나랑 이건희 회장님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르다라는 게 환경이 난 삼성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따라할 수 있냐? 나는 뭐 직장인인데, 네. 나는 뭐 자영업자인데, 네. 난 주부인데 어떻게 따라할 수 있냐? 당연히 처음부터 똑같이 사는 건 당연히 무리수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책 속에 보면 힌트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삶이 녹아난 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삶과 생각에서 그분들이 준 힌트에서 나한테 적용해서 지금 내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따라하면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이건희 회장님 책 읽으면서도 아이디어가 거의 50개가 나왔거든요. 적용할 점이. 네, 그거 하나만 따라해도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네, 거기에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경영진들한테 입체적 사고를 하세요. 경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입체적 사고? 네, 입체적 사고. 입체적 사고가 뭐냐면 그 현상에서 있으면 계속 그 현상의 문제에서 눌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현상에서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카드값을 내야 돼. 근데 카드값이 없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어떻게 벌지? 돈 어떻게 빌릴까? 뭐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한 발짝 뒤로도 물러서면 내가 카드값을 못 내게 되기까지 있었던 내가 재정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내가 막 물 많이 질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발짝 뒤에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 대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눌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코칭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해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피드백 해보는 거죠. 셀프 피드백. 입체적 사고를 그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재능충? 말로 듣던 재능충? 왜냐면 질문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그 직장에 매번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져서 일주일밖에 직장을 안 다니는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연가. 아니면 거꾸로 직장이 파산을 하게 됐다. 이런 질문을 왜 던지냐면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거에 익숙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다른 질문을 해보고 다른 뷰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입체적 사고의 시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해봐요. 저는 오프라인에도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네. 내일 당장 연구소가 없어진다면 나는 어디로 어떤 방향대로 가야 되지? 이런 방향으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온라인도 해보고 네, 그래서 정말 다른 방향도 해보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코칭도 생각해보게 되는 거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다르게 던져보지 않으면 계속 갇힌다라는 거죠,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예장님도. 그거 말고도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생은 결국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뭐 지금의 결과는 내가 오늘은 과거에서부터 선택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부터 10억짜리인 사람들, 월 10억을 버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간다면 어느 순간 나는 지금의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10억을 버는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에는 방향성인 거죠.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이제 방향성을 찾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성을 찾는 거. 네, 결국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되게 기쁘게 몰입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많이 숙고해보고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젊을수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찾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제 속도전을 내야 되니까 속도에 맞는 목표를 또 설정을 해야죠. 네. 속도에 관한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녹화 시간이 17분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은 2부에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네. 어떠세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네. 이런 대화라면 저는 한 3박 4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살려주세요. 편집하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은 백조 부부, 저희가 백조가 될 때까지 저희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속도전,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는가 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백조 바이. 네. 끝.